안녕하세요. 오늘의 책 리뷰는 면역혁명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오늘의 리뷰를 보시고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되시면 가능하면 구매를 하셔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서 미리 밑줄 친 부분들을 보면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책이든 간에 저자의 생각이 담긴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내가 받아들일지 말지는 개인이 취사 선택하셔서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근에는 암과 난치병의 치료제를 사람의 외부에서 찾다가 내부에서 찾는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면역과 유전자입니다. 의학의 신이라 불리던 히포크라테스가 말한 면역은 최고의 의사이며 최고의 치료법이란 말이 있습니다. 면역은 암과 그 외의 난치병과의 전쟁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면역은 아무 부작용 없이 병을 막고 없애고 예방할 수 있는 신이 내린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질병의 진짜 원인은 스트레스다. 대부분의 경우 질병을 일으키는 토대는 스트레스다. 다시 말해 스트레스를 제거하지 않으면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없다. 현대의학에서 사용하는 성분이 강한 약 자체가 신체에 스트레스를 주기도 한다. 암은 무리한 생활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다. 사람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암이 발생한다. 백혈구가 자율신경에 지배를 받는다. 암에 걸렸다는 것은 지금까지 생활 방식에 강한 스트레스를 비롯한 여러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다. 환자는 그런 생활 방식을 고쳐야만 암을 떨쳐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최선을 다해 생활 방식을 바꾸어야 하며 의사는 그런 환자를 도와주어야 한다. 암은 지금까지의 그릇된 생활 방식에 초래한 면역력 저하로 생긴 것이다.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도 암에 대한 공포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 공포를 갖고 있다는 것은 교감신경을 긴장시키는 행위이며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공포심이 암을 부르는 것이다. 자율신경이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이루는 시스템. 교감신경은 신체의 흥분을 담당하고 부교감신경은 신체를 안정시키는데 이 완급의 균형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행동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신체에서 발생하는 질병은 모두 자율신경과 관련이 있다. 인체는 음식을 섭취한 뒤 그것을 호흡을 통해서 얻은 산소로 연소시키는 형식으로 에너지를 얻는다. 겨울에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다. 여성의 생식기관에서 암이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 한기 때문이다. 암이 아니라 해도 월경불순, 자궁내막증, 자궁근종, 난관염, 난소낭종 등도 한기에 지나치게 노출되었거나 소염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했기 때문에 생기는 질병들이다. 재생될 때 세포가 파괴되면 그때 발생하는 활성산소의 충격으로 유전자 이상을 일으키게 되고 조절작용이 흐트러지는데 이것이 암이 발생하는 구조다. 스트레스 때문에 조직 재생이 지나치게 활성화하여 활성산소를 발생시키는 과립구가 증가하는 것이니 암 발생의 도화선을 제공하는 존재는 바로 자기 자신이다. 림프구가 부족한 탓에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증상을 막지 못해 심각해지기도 하고 반대로 림프구가 너무 많아서 과잉 반응을 일으켜 심각한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심한 감기라고 표현해도 그 배경에는 정반대 반응이 존재하기 때문에 감기 예방에 대해 충고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너무 휴식만 해도 사람은 활기를 잃는다. 열을 식히는 능력이 가장 강한 것이 스테로이드다. 혈류를 막아 몸을 차갑게 식히는 것이 스테로이드다. 암세포는 결코 생명력이 강한 세포가 아니다. 부교감신경은 음식을 섭취하면서 장기를 자극하며 활성화된다. 모든 소화기관의 활동은 부교감신경의 지배를 받는다. 현미를 특별히 권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현미는 모든 영양소를 거의 다 포함하고 있다. 림프구를 늘린다는 관점에서 보면 현미 이상으로 좋은 식품은 없다. 웃음은 암뿐 아니라 거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항암제는 조직의 재생을 막는데 암뿐 아니라 몸 안의 모든 재생 조직의 세포 분열을 막는다. 따라서 항암제를 사용하면 피부가 거칠어지고 머리카락이 빠진다거나 침이 마른다. 항암제가 효과를 나타내는 암도 분명히 있는데 백혈병이 좋은 예다. 확실하게 치유 효과를 볼 수 있는 암이라면 사용해도 좋은 경우는 분명히 있다. 암은 교감신경 긴장 상태로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과립구가 증가한 결과 조직이 지나치게 파괴되어 발생하는 질병이다.
항암제 치료가 성황을 누리게 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이다. 항암제로 암이 완치되었다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암에 걸리면 무조건 항암제라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방사선 치료도 면역 억제 현상을 일으킨다. 고통스러운 증상은 암이 자연 퇴치되는 반응이다. 열이 나면 림프구가 싸울 수 있는 환경에 갖추어졌다는 것이다. 감기에 걸려도 림프구가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 높은 열이 난다. 암세포가 직접적으로 열에 약한 것이 아니라 열이 나는 상태에서는 림프구가 활동하기 편하다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 옳다. 지나칠 정도로 의욕이 넘치는 사람이나 사소한 일에 잘 얽매이는 사람처럼 자신을 교감신경 긴장 상태로 몰아가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암에 걸리기 쉽다. 소염제와 진통제가 교감신경의 긴장을 촉진시킨다. 전이는 암이 악화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암의 림프구의 공격을 받게 되자 살아남기 위해 이것저것으로 흩어지는 형태다. 전이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암이 낫는 신호니까. 네, 이런 문장들도 여러분들이 잘 취사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70세에서 90세에 암이 발견되었다면 부담이 많은 치료 대신 암의 자연 퇴치를 촉진시키는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암 치료를 할 경우에는 림프구의 진감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암이 생긴 부분의 혈류를 증가시키는 체조가 필요하다. 림프구가 너무 많아도 암에 걸린다. 지나친 안정 상태가 계속된 탓에 혈관이 너무 많이 열리게 되고 혈류 장애가 나타나며 그 결과 암이 생긴다. 혈관이 너무 많이 열려 혈류가 막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붓기와 함께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림프구 과잉으로 인해 암에 걸린 환자들은 치료하기가 쉽다. 찜 치료나 한 방으로 지나치게 많은 림프구를 정상으로 되돌려주면 전력이 충분히 갖추어진 상태여서 쉽게 치유된다. 너무 편하게 지내도 암에 걸린다. 그런 생활 방식이 암을 일으킨 것이니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긴장감 있는 생활을 해야 한다. 또 엑스선 사진, CT나 MRI에 얽매일 필요도 없다. 면역력이 상승하면 암의 지름이 확대되더라도 중심부는 괴사하기 시작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검사보다 중요한 것은 자각 증상이 개선되었는가 아닌가이다. 맛있게 식사할 수 있게 되었거나 몸에 한기가 사라졌거나 안색이 좋아졌거나 피로를 덜 느끼게 되었거나 변비가 개선되었거나 하는 자각 증상이야말로 암이 치유되고 있다는 중요한 기준이다. 아토피는 부교감 신경이 우위인 상태가 지속되면서 생긴 질병이다. 사람의 몸은 자외선을 쬐면 피로를 느낀다. 자외선을 쬐는 것도 교감신경을 활성화하기 때문이다. 탄산음료를 많이 마시는 것도 부교감신경이 우위를 차지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탄산가스는 몸을 안정시켜준다. 탄산음료도 그렇고 배기가스도 그렇다.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쉽게 졸음을 느끼는 이유는 사람들의 호흡 때문에 탄산가스의 농도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탄산가스가 많은 장소에서 생활하면 생체에서 산소를 빼앗을 기회가 증가하고 안정 부교감신경 우위 상태에 놓인다. 알레르기 증상은 항원이나 이물질을 배설하는 데서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아토피성 피부염 등은 항원이 들어온 부분의 혈류를 증가시켜 그 부분의 항원을 희석해버리려는 반응이고 기관지 천식은 빠른 기세로 기관을 막아 항원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강하게 바람을 내뿜는 반응이다. 증상 자체는 불쾌하지만 보다 큰 관점에서 보면 항원의 침입에 대한 치유 반응이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밖에서 마음껏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어야 한다. 운동장이나 마당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자외선도 쬐 수 있게 해준다. 물론 너무 강렬한 자외선은 피하는 것이 좋지만 교감신경을 자극한다는 의미에서 어느 정도는 자외선을 쬐어 몸을 자극하는 것이 좋다. 하얀 피부는 림프구와 정비례하고 검은 피부는 과립구와 정비례한다. 스테로이드 연고의 부작용 때문에 몸에 혈류가 막힌 것이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알레르기가 발생했을 때는 치아치료에 사용한 금속이 알레르기의 원인 물질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알레르기 반응 자체는 오히려 해가 되는 물질을 배설하라는 신체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아토피에 걸린다는 것은 림프구가 많다는 뜻이며 림프구가 많다는 것은 장수를 누릴 체질이라는 것이다. 스테로이드를 몇 개월 동안 사용해도 낫지 않는 경우에는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스테로이드는 인간의 몸 안에서도 만들어지는 물질이다. 자연적으로 몸 안에 존재하는 양에는 문제가 없다. 사람의 몸에서 일어나는 생체 반응은 설사 불쾌한 것이라 해도 자기 자신을 파괴하기 위해 일어날 리 없다. 생체 반응은 신체가 갖춘 치유 능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불쾌한 반응이 나타나면서 파괴된 조직,
몸에 피해를 끼치는 조직을 제거하려는 것이다. 염증은 혈류를 공급하여 조직을 수복하기 위한 생체 반응이므로 함부로 그 활동을 막으면 치유도 어렵다. 요통, 무릎 통증도 통증이 느껴지는 곳이 혈류를 원하는 상태이므로 치료 방법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해줄 필요가 있다. 소염 진통제는 혈관을 열어주는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산을 막는 약물이기 때문에 혈관을 닫는 작용을 한다. 밀려드는 혈류와 통증 물질이 막히니까 통증 자체는 일시적으로 멈추지만 혈류를 막기 때문에 조직을 수복하는 역할 자체도 멈추게 된다. 소염 진통제는 몸 전체를 아프게 만든다. 타박상이나 부상 등 급성 염증인 경우에는 염증이 심해지지 않게 소염 진통제를 사용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얼음찜질을 해야 할 필요도 있다. 급성인 경우에는 필요한 시간만큼만 소염 진통제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것은 만성적인 통증에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소염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대체로 5년에서 10년 사이의 건강을 망친다. 적극적으로 혈류를 늘리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다. 욕조에 들어가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으로 혈액 순환을 돕는 것이 좋다. 일상생활을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근력을 기를 수 있도록 평소에 움직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체조 등을 하는 게 좋다. 요통은 근육 피로로 피로 물질이 축적되면서 생기는 혈류 저하에서 시작된다. 다행히 인체의 조직은 장애가 생기더라도 혈류만 공급되면 수복할 수 있다. 비틀림은 요통의 원인이라는 식으로 간단히 진단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만성 요통 벗어나려면 소염 진통제를 끊어라. 소염 진통제는 소화기관의 활동을 억제하기 때문에 그것을 끊으면 식욕이 되살아난다. 식사를 잘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혈액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에 약 3주일 정도면 조직이 수복되고 요통도 치유되는 경우가 많다. 소염 진통제를 끊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로 위장이 손상되는 부작용 때문이다. 위장이 손상되었을 때는 온몸의 조직, 소화기관의 모든 점막이 파괴되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위장 증상만을 완화시키는 것으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 설사가 치유 반응임을 인식하고 어느 정도의 복통은 참아야 한다. 갱년기 장애는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의 감소 때문인데 스트레스나 추위를 피하는 생활을 하면 누구나 이 감소 현상에 적응할 수 있다. 갱년기 장애 에스트로겐 보충요법의 성황을 누리지만 이 요법은 원래 감소되어야 할 물질을 보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의 섭리에 위배된다. 일단은 증상이 가벼워질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건강을 망치게 된다. 에스트로겐도 콜레스테롤 골격을 가진 물질이기 때문에 몸 밖으로 배설되지 않고 몸 안에 축적되어 노화나 암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50견은 중년 남성의 대표적인 고민거리다. 한쪽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자면서 어느 한쪽의 어깨 관절이나 팔이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으면서 50견이 발생하는 것이다. 50견을 치유하려면 가능하면 반듯하게 누워서 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의식적으로라도 반듯하게 누워 자도록 신경 쓰는 것이 좋다. 50견의 치료 방법으로는 가능하면 통증이 느껴지는 어깨를 자주 움직여 혈액순환을 좋게 만드는 것이다. 목욕도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준다. 하지만 소염 진통제를 붙이거나 복용하는 것은 가능한 한 피해야 된다. 소염 진통제는 혈액순환을 막아 과립구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통증은 완화시킬 수 있어도 조직장애는 더 빨리 진행시킨다. 무리하게 되면 교감신경이 긴장하여 혈압이 올라간다. 고혈압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약물 복용이 아니라 일을 줄이는 것이다. 당뇨병이라는 질병의 배경은 무리한 생활이기 때문이다. 비만인 사람은 별개로 치고 야윈 사람이나 보통 체격을 가진 사람이 당뇨병에 걸렸을 때 식사를 제한하면 병이 더욱 악화되는데 배고픔이 교감신경 긴장 상태를 극한까지 끌어올리기 때문이다. 경구용 당뇨병 치료하기 위험한 것은 분비가 억제되어 지친 췌장에 강제로 인슐린을 분비하게 해서 췌장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도 같은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 또는 의사가 처방해준 약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의사에게 맡긴다면 고칠 수 있는 병도 고치지 못할 수 있다. 자신의 건강을 확실하게 유지하려면 그 치료 방법이 정말로 효과가 있는 것인지 공부해야 할 것이다. 과립구는 매크로퍼지의 탐식 기능이 강화되어 세균 처리를 담당하고 림프구는 접착 분자를 사용하여 미세한 항원, 바이러스 등을 처리하는 면역 시스템을 만들어냈다. 숫자상으로도 한 개의 림프구가 10번 정도 세포 분열을 하기 때문에 싸울 때는 1000배에 해당하는 수의 대림프구가 형성된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질병에는 잠복 기간이 있는데 그 이유는 휴식하고 있는 림프구가 휴식에서 깨어나 항원이 되어 있는 바이러스 싸우기까지 클론을 늘리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몸 안 어딘가에 항원이 되는 이물질이 침입하여 염증이 발생하면 매크로퍼지는 그 이물질의 성질을 구분하여 다른 종류의 사이토카인을 배출, 림프구나 과립구에 지신을 내린다. 지시 내용에 따라 세균성이라면 과립구가 달려가고 바이러스 성이라면 림프구가 달려가 항원과 싸운다. 한번 싸워본 경험이 있는 항원이 또 침입할 경우에는
그 항원을 기억한 상태에서 휴식한 림프구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클론을 증가시켜 바로 대응, 그 항원이 질병을 일으키기 전에 처리해버린다. 백혈구 전체에서 차지하는 과립구와 림프구의 비율은 과립구가 60%이고 림프구가 35%이다. 과립구의 비율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싸울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 몸 안에 침입해오는 이물질은 세균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과립구가 많은 것이다. 과립구와 이물질이 싸우는 경우에 면역이 생기지 않는다. 여드름이 그런 경우인데 여드름을 한 번 나왔다고 해서 두 번 다시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다. 과립구가 일으키는 염증은 림프구가 발생하는 일으키는 염증과는 달라 계속해서 생길 수 있다. 어떤 세균에 감염되어 식중독이 생겼다가 치유되어도 마찬가지다. 언제든지 다시 식중독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방어계통의 60%를 차지하는 과립구의 세계에서는 면역을 성립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질병을 치유한다. 과립구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면역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모든 질병을 림프구의 면역력으로 치유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때문에 본질을 놓쳐버리는 것이다. 과립구는 세균 침입으로 생기는 염증을 처리하기 위해 증식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도 증식한다는 것이다. 감기 초기에 콧물이 나오는데 그런 장액성 분비물을 동반하는 염증은 림프구의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신호다. 염증은 작은 부위에서 생기더라도 반드시 혈액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 흔히 감염을 일으켰을 때 혈액 검사를 하는 이유는 국수의 염증이라도 반드시 혈액 안에 영향이 미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혈액 안의 백혈구 상태를 조사하여 염증 유무를 진단할 수 있다. 사람의 신체는 겨울에는 교감신경이 우위에 놓이기 쉽고 여름에는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놓이기 쉬웠다. 과립구가 지나치게 증가하면 과립구가 몸 안에 존재하는 세균을 공격하기 때문에 화농성 염증이 나타나기 쉽다. 과립구는 보통 때는 오래된 조직을 파괴하여 신진대사에 활력을 주지만 지나치게 증가하면 신진대사 역시 지나치게 진행되어 그다지 오래되지 않은 조직까지 공격해버린다. 궤양의 원인은 과립구의 광이. 과립구가 죽을 때 그 핵이 파괴되면 세포 안에 들어있던 활성산소가 방출되어 주변 조직을 산화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과립구가 너무 많으면 주변 세포도 모두 죽게 되고 그때 조직이 점차 파괴되는 것이다. 위 궤양이나 12지정 궤양은 바로 이런 구조로 발생한다. 어떤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심한 고민에 빠져 있으면 교감신경이 과잉 상태가 되고 그럴 경우 과립구가 지나치게 증가하여 몸 안에 세균을 공격하고 나아가 조직을 공격하면서 궤양이 발생한다. 오랜 세월 동안 위궤양은 위산 과다 때문이라고 알려져 왔다. 그 후 헬리코박터 파이로니균이 때문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연구 결과 위궤양은 분명히 교감신경 긴장 상태가 일으킨 과립구 증가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과립구가 증가하여 위장을 포함한 온몸의 점막으로 몰려가는데 거기에 헬리코박터 파이로니균 등이 자극해 활성산소가 생산되면서 점막 조직을 파괴하면서 위궤양이 발생한다. 헬리코박터 파이로니균이 점막 파괴의 주역이 아니라는 점은 이 균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은 20대 젊은이도 강한 공포나 자극에 노출되면 위궤양을 일으킨다는 실험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과립구와 림프구의 과잉 반응을 이해하면 우리가 걸리는 질병의 적어도 90% 정도는 이 자율신경과 백혈구의 과잉 반응으로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NK세포는 암세포를 공격하는 세포로 잘 알려져 있다. NK세포나 T세포는 항원이 있는 장소로 직접 가서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 살이 빠지고 야위는 이유는 온몸에서 조직 파괴, 조직 이상, 노폐물 분비 억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낡은 면역 시스템은 이상세포를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세포가 재생할 수 있는 부분일수록 이상세포도 생기기 쉽다. 암세포는 이상세포의 대표적인 존재이며 암이 생기는 모체가 되는 것은 끊임없이 재생하는 세포 조직이다. 끊임없이 증식하는 장소일수록 암이 생길 위험성도 높아지는 것이다. 임신 중에 교감신경이 강한 긴장 상태에 놓이면 새로운 면역 시스템이 위축될 뿐만 아니라 낡은 면역 시스템이 지나치게 활성화하고 그러면 낡은 림프구가 태아를 이상세포로 인식하여 공격하는데 그것이 임신 중독증이다. 낡은 림프구가 태아세포를 이상세포로 보고 공격한 결과 자연유산에 이르는 것이다. 스트레스에 의한 자극으로 자율신경의 편중 현상이 발생한다. 그 영향으로 몸의 세포나 신체를 지키는 백혈구가 지나치게 활동하여 생체에 부담을 주게 되고 그 결과 피해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질병의 기본적인 구조이다. 스트레스가 몸을 망치는 것이다.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심리적 스트레스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편안해도 병에 걸린다. 지나치게 편해도 건강에 해가 된다. 그럴 경우 다른 의미에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다. 지나친 안정 때문에 림프구가 증가하여 과민체질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과민체질이 되면 약간의 스트레스만 받아도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난다. 암이나 교원병은
일반적으로는 교감신경 과잉 상태가 원인이지만 간혹 림프가 많은 탓에 발병하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는 좀 더 부지런하게 생활하고 운동해서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감정이 편중되면 몸에도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 교감신경에 긴장하고 있을 때일수록 의식적으로 심호흡을 하자. 그렇게 하면 호흡이 안정되면서 긴장이 풀어진다. 근육이 많을수록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산소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감신경 긴장 상태가 나타나 질병을 초래하는 체질을 만든다. 또 지나친 안정으로 근육이 쇠약해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근육이 약해져 폐용성 위축이 생기면 약간만 무리하게 몸을 움직여도 근육 피로를 느끼게 되고 나아가 허리 통증, 무릎 통증, 어깨 관절 통증, 경추 장애 등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다. 언제나 몸을 따뜻하게 하라. 수많은 질병은 혈액순환 때문에 발생한다. 운동하거나 목욕을 하면서 고여있는 혈액이 잘 순환되게 하자. 서양 의학 외에도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평소에 의식해 두기를 바란다. 서양 의학으로 치유되지 않을 때는 빨리 대체 의학을 시험해 보기 바란다. 여름에는 저기압의 영향도 있어서 부교감신경이 우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여름 휴가에는 반드시 쉬어야 한다. 건강한 사람이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놓이는 생활에 치우치면 나태한 생활에 빠진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치면 알레르기까지 유발한다. 흥분과 휴식이 적당히 교체되는 생활 방식, 그것은 자연의 리듬을 따라 사는 것이며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 길이다. 네, 제가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질병에 대한 이 책의 저자가 쓴 내용이니까 충분히 참고를 하시고 절대적으로 100% 맞는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잘 적절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취사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